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또 5만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의 순유입량이 어느 정도 계속 가격 방어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대부분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빅테크 세븐이 이 시점에서 주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적 구도선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 큰 충격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대부분 ETF 물량들도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크 인베스트나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블랙록 ETF 쪽을 보게 되면 이제 V자만큼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서 한 테프 더 쉬어가고 추가 상승을 해줄지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그리고 ETF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이 갈 수가 있냐 없냐를 항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편이 던 블랙록과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 ESG 펀드 쪽에서 나가는 순유출 물량을 대부분 비트코인 물량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ESG 펀드가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거든요. 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대부분 기술주 중심의 ETF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7에 있는 ETF 그리고 비트코인에 있는 신종 ETF 쪽 이런 쪽에 관심도가 훨씬 더 뜨겁고 그렇지 않았던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ESG 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굳이 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상황적 입장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같은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뭐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이 최고점 구간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 또는 뭐 조심스럽게 본다라고 해도 FOMC 3월 달에 있는 기준점에서 아마 잠깐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교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비싼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더리움 관련된 기반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담아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 바이 선택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누군가는 잠시 휴식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저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패턴에 따른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후에도 이제 휴식기 구간을 거쳤던 게 57일, 163일, 163일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간대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고점을 돌파하고 잠깐 주춤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가 쉬어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ETF에 따른 인기도와 상징성 의미에 있는 2월 13일 날 블랙록이 10만 개 넘는 비트코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말의 의미는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광고적인 측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불씨를 또 한 번 튀겼던 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마이클 셀러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셀러가 이제 전통적인 위험자산과 상관관계가 없고 특정 국가 기업의 지정학적 사건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올해 안에 또 여유가 되면 또 매입을 하겠다라고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연간 변동성도 12년 동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하지만 ETF 구간 때는 우리가 흔히 금 ETF와 항상 비유를 많이 했었죠. 잠시 주춤을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이고요. 여기에서 막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구적 조건도 좀 봐야 되겠죠. 그건 M2에 있는 유동성 공급의 급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신규 자금들이 이제 좀 더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스테이블 코인을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보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 말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ETF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으니까 대부분 ETF에서도 이게 돈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투트랙으로 알트코인도 좀 관심을 갖게 되겠고, 거래소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물량들이 이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더라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측면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셀시우스 쪽에서 있는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나올 것이고요. 마운트콕스에 있는 물량도 압박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입량이 다 커버를 쳐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지수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그리고 ETF 단일 차트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충분히 상승을 해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MF 자금 여전히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이 주식회 펀드, ETF 쪽 다 포함입니다. 3개월 동안 유입 강도가 이렇게까지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적인 흠집내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거 좀 강도가 세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정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추이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 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아예 없이 간다라고 해도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줍줍하는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러냐? 어차피 하반기에 대부분 금리 인하에 따른 연준의 회의록 내용만 본다라고 해도 이미 신호탄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해 비트코인에 있는 동향 추이를 보았을 때는 여전히 강세고, 그리고 가는 놈만 가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챙겨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힘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관리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통화관리 시스템 이제 정보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미 구축은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있는 구간만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끔 면밀히 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더가 꼭 이제 늦깎이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이라도 타야 될까요? 하면 지금이라도 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 쪽으로 승부를 볼 거라고 하면 이더 기반에 있는 코인들 쪽을 다 봐야 되겠죠. NFT든 디파이든 간에. 그래서 그쪽에서 좀 색출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있는 이슈는 당연히 POW 코인들에 있는 반감기 이슈에 따른 영향성이니까 잠깐 좀 쉬어갔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또 약간씩은 펌핑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번에 투자했었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트코인이 너무 좋으니까 비트코인 관련 계열에 있는 코인들도 좋겠죠. 뭐 BRC20이나 그다음에 스택스 같은 애들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드맵도 올해 있는 로드맵 가장 큰 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택스에 있는 위치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